안녕하세요. 팜러닝 구독자 여러분. 혁신적 지식의 씨앗이 되는 지식한입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청년 농업인 실패 사례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정부가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를 내걸었는데 왜 현장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 그 이유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에 들어간다는데 왜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거나 좌절하는 걸까요? 당신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정말 필요한 핵심만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랄까 단순히 누가 실패했다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꼭 개인의 능력 부족 뭐 이런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 사회나 정책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 대화는 그 숨겨진 위험 신호를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실패 유형이 크게 4가지던데요. 첫 번째가 역시 경제적 파산이더군요. 특히 그 2024년, 25년에 있었던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중단 사태.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였죠. 이게 청년들이 농업 시작할 때 거의 생명줄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인데 이걸 믿고 이미 땅 계약하고 시설 투자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딱 막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신청자의 무려 75%, 그러니까 약 2,800명 정도가 탈락했으니 이건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그러니까 정책을 믿고 먼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자금난 겪고 결국 빚만 쌓이는 이 구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가 그냥 청년들한테 그대로 떠넘겨진 셈인데 이건 단순 경영 실패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리고 첨단 기술로 막 기대를 모았던 스마트팜, 이것도 장밋빛 허상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뭔가 좀 쉽고 편할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현실은 수억 원대 초기 투자에다가 아주 높은 수준의 운영 기술까지 필요하더라. 이런 거죠. 맞아요. 그게 보기에는 번지르르한데 사실 굉장히 고위험 분야거든요. 경북 의성 사례만 봐도 최종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비율이 22%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놀라운 건 자금이 부족하다 30.8%보다도 오히려 영농 기술이나 경험 부족 39%, 이게 더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는 거예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진짜 경험이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기술만 믿고 뛰어들기에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이런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이 결국에는 사회적, 심리적 고립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귀농한 청년 10명 중에 거의 1명꼴로 역귀농률 8.6%로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농촌 문화나 소위 말하는 텃세 같은 거 있잖아요. 외부인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분위기, 또 정보 얻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거죠. 특히 기반 없이 시작하는 창업농들, 이분들은 부모님한테 땅이나 노하우 물려받는 승계농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배제 같은 걸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뭐랄까 출발선 자체가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죠. 마지막 유형으로 정책적 실패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2023년 한 해에만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청년 1,07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지자체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 응답이 0%였다는 거.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0%라는 수치는 정말 할 말을 이렇게 만들죠. 부정적인 응답은 거의 70%에 육박했고요. 69.5%. 이게 결국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부처끼리 서로 협력 안 하고 각자 정책 내놓는 칸막이 현상,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런 여러 실패들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첫째로는 당연히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진입 장벽이겠죠. 농지 가격은 뭐 천정부지로 올랐고 초기 투자비도 엄청나고 근데 소득이 거의 없는 정착 초기에 월 110만 원 지원금 준다. 이걸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냥 빚내서 시작해라. 뭐 이런 신호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정책의 역설입니다. 3만 명 육성, 이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융자 예산은 줄이면서 선발 인원만 늘리는 이런 모순이 생긴 거죠. 아, 이건 진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네요. 그럼요. 심지어 실패하면 네 역량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승계농과 창업농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도 크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랄까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준비는 부족한 상태로 뛰어드는 준비와 역량의 미스매치. 이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론 위주 교육이라든지 실패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보고서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일단 정책 목표 자체를 양에서 질로 바꿔야 한다.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뽑을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청년들을 제대로 선발해서 거기에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네. 그리고 여러 부처에 막 흩어져 있는 지원 정책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또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좀 일어설 수 있게 사회적인 안정망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더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군요.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그로 구조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다 같이 청년을 키워나가는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경험 많은 농업인하고 연결해주는 멘토링, 이걸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멘토링 좋네요. 네, 그리고 뭐 농업의 여러 가치를 살리는 사회적 농업 모델을 확산시킨다든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좀 의지가 되는 그런 지지망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좌절이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 시스템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을 단순히 뭐랄까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존중하고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처럼 실패를 그냥 숨기거나 외면할 게 아니라 정말 귀중한 학습의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때 비로소 진짜 효과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께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오히려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농촌에서 진정으로 뿌리내리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네, 혁신적 지식의 씨앗, 지식 한 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